네, 이렇게 바쁘신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자이링스가 이제 FPGA라고 말하기보다는 All Programmable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FPGA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이링스가 크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더스트리얼 IoT, 그다음에 인베디드 비전, 그다음에 5G 와이어리스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새로운 각도의 그런 방향을 자이링스가 이제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이링스가 그런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너레이션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TSMC하고 저희들이 이제 비즈니스 시작을 해서 28나노를 지금 현재 캐시카우죠. 자이링스에서 가장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팔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자이링스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65% 정도의 마켓시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한 35%. 이거는 자이링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경쟁사가 못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들이 뭐 회사 M&A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팹에 대한 좀 시간적으로 좀 미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8나노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도미넌트한 마켓시어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나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경쟁사가 그렇게 바로바로 엑스큐션을 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덕을 봤죠. 자이링스 그런 반면에 보면 굉장히 엑스큐션을 잘해서 저희들이 한 80% 정도 마켓시어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16나노 요즘에 테이프아웃하고 제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자이링스가 1년 이상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아마 100% 마켓시어를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FI11에 저희들이 마켓시어가 한 53% 정도 됐는데 FI16 저희들이 올 4월에 그 피스컬 이어를 마무리하고 한 57% 정도의 마켓시어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자이링스의 뉴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는 FPGA라는 말보다는 All Programmable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것이고, 이거에 상당하는 그런 제품들이 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 저희들이 ARM 프로세서가 들어간 징크를 이제 그 멀티 프로세서 SoC라고 그래가지고, 징크에서 이제 저희들이 16나노로 가면서 프로세서가 2개에서 4개까지 늘어나는 그런 MPSoC로 확장되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올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울트라 스케일 20나노에서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16나노로 해서 점점 인핸스드 FE를 가속화하는 이런 제품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올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쪽에 있는 그 테크놀로지 자체가 다이를 여러 개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SIT라고 저희들이 소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FPGA에다가 이쪽에 이제 애널로그 믹스드까지 저희들이 지금 메모리를 올리는 것도 저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애널로그 믹스드를 올리는 제품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이제 그 SDX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인바이러먼트를 해서 SDNet, 그 다음에 SDSoC, SD Acceleration, 이걸 이제 저희들이 SDX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쪽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쪽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개발 환경 툴을 만들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All Programmable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로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그 CEO께서 그 FPGA가 아시겠지만 이제 뭐 프로그래머블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의 그 기존 PLD 마켓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ASSP 쪽을 좀 더 가속화해서 마켓을 이쪽을 더 가져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지금 현재 FPGA 엔지니어가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징크를 램으로 해서 더 이쪽 프로세스 쪽을 가져올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한 5만 명 정도의 SoC 엔지니어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한 25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점점 저희들 제품군이 이쪽으로 이동을 함으로 해서 징크 MPSoC, 그 다음에 인핸스드 FPGA를 액셀러레이션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마켓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 그 계산으로 보면 어떻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냐면 지금 저희들이 2.2 빌리언 정도 하고 있거든요. PLD 마켓 셈이 한 5빌리언 중에서 저희들이 한 2.2 빌리언 정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 한 10빌리언 정도의 그 PLD를 넘어서는 그런 셈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그래서 한 2빌리언 정도를 ASSP 셈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한 8빌리언 정도를 이 그 인크리멘탈 ASSP 이쪽에 새로운 제품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10빌리언 정도를 가져와서 이 10빌리언 정도의 셈이 있는 곳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 중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한 3빌리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1빌리언 정도 저희들이 참 가져오는 걸로 해서 10분의 1 정도 가져오는 걸로 해서 자이링스가 지금 2.2빌리언인데 앞으로 5년 후에 저희들이 3빌리언을 하는 걸로 그래서 3빌리언 정도 30억 불 정도를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 그 CEO 스트래티지를 그런 식으로 지금 제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무작정 뭐 10빌리언 셈 중에서 우리가 10%를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들이 뭐 에스티메이션 한 건 아니고 바로 그거에 맞는 MPSoC나 그 다음에 SDX나 뭐 그 16나노, 20나노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므로 해서 그만큼 ASSP 비즈니스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이링스가 가장 그 유저한테 줄 수 있는 올 프로그래머블 유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차별화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가 요새 제품이 뭐 전부 다 이 제품 저 제품 다 비슷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서 정말 그 남들과 비교돼서 정말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이뤄내겠느냐. 하드웨어를 최대한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28나노, 20나노, 16나노에 대한 하드웨어 어떤 그런 그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 그 로드맵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인텔리전스 함으로 해서 SDX나 이런 부분들, 비바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인텔리전스하게 함으로 해서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올 프로그래머블 달성해서 결국은 유저에게 어떤 최대한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더스트리 메가트렌즈의 차별화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크게 인더스트리 한 4가지 정도로 변화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커다란 미션으로 보면 더 스마트해지고 그 다음에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차별화가 가해지고 이런 3가지의 커다란 그런 그 미션 속에서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은 클라우드 컴퓨팅 요즘 뭐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에 인베디드 비전 이쪽은 뭐 머신 비전이라든가 비디오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이런 쪽을 저희들이 하나의 또 큰 카테고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자체보다는 이쪽에는 자이링스에 대한 오퍼튜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인더스트리얼 IoT, 결국 IoT를 묶어서 나중에 전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곳에서는 자이링스의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더스트리얼 IoT, 그 다음에 5G 와이어리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KT가 그 5G를 그 디플로이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5G에 대한 KT의 모든 제품을 국내에 뭐 있는 제일 큰 회사에서 이 부분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2017년 말 정도 되면은 2018년 겨울이니까 한 1월쯤 된다 그러면 결국은 2017년 내년이거든요. 내년 한 중후반 정도 되면 아마 5G에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프리 5G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직 5G 스펙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 5G 28기가 정도의 그런 그 테크놀로지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상용화 서비스가 가장 먼저 되는 곳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4G 다음에 5G가 굉장히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우리한테 내년이면 이제 우리가 5G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큰 저희들이 인더스트리의 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 5G 깔기 시작하면 바로 스탠다드 5G 깔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요즘에 이제 아까 제가 자동차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자동차가 굉장히 큰 좋은 마켓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커다란 어떤 인더스트리 모멘텀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5G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서 또 한 번에 예전에 4G 잘 아시겠지만 뭐 4G 하면서 여러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듯이 아마도 이 5G가 좀 더 일찍 깔리게 된다 그러면 이 인더스트리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5G가 굉장히 빨리 왔다라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링스에서 이니시에이티브를 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이 5G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는 주로 이제 뭐 차이나 커스터머가 어디에 인게이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냈는데 뭐 대충 뭐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뭐 와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퀄컴, IBM 이런 부분들하고 자이링스가 긴밀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인텔이 알테라를 그 머지하고 인텔 솔루션을 제시하다 보니까 인텔의 경쟁자가 갈 곳이 없어요. 자이링스밖에. 그러니까 IBM의 파워PC라든가 그 다음에 뭐 다른 프로세서를 가진 곳에서는 자이링스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인텔하고 손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인더스트리의 메가 트렌드가 인더스트리의 어떤 무슨 M&A가 일어나는 게 자이링스가 어떻게 보면 또 역효과를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예전에는 IBM이 굳이 IBM이나 퀄컴이 자이링스에 올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인텔의 이런 부분 때문에 자이링스한테 이렇게 인텔의 경쟁사가 자이링스로 오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까 인베디드 비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서베일런스 카메라 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뭐 요즘에 핫 이슈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 AV 오디오 비디오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한국에서는 지금 드론이 중국에 많이 밀려갖고 그런데 사실 중국하고 노스 아메리카에는 이 드론이 굉장한 열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드론이 무슨 뭐 장난감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드론은 그 장난감 영역에서부터 저기 밀리터리 군사 영역까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장난감 같은 데는 저희들 뭐 FPGA가 안 들어가겠지만 그 이상의 뭐 방송용이라든가 군사용 뭐 이런 쪽에는 굉장히 그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FPGA가. 그래서 생각보다 저 드론 조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 자동차에 그 ADAS 기능 이런 거 다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전처럼 뭐 장애물을 무선 조종해서 비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해서 장애물 비껴가는 그런 알고리즘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그 하이 테크놀로지예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OLED 이런 쪽에 삼성 뭐 퀀텀 닷으로 하겠다, 뭐 LG는 OLED로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FPGA에 대한 그런 니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그 기술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더스트리얼 IoT보다는 이제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보면 이제 그 아주 궁극적인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파워,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오퍼튜니티가 있어요. 그리고 5G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리어 쪽에서
뭐 중국에서도 차이나 모바일이나 뭐 종신이나 화웨이 이런 데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은 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서 한국이 그런 면에서는 평창 올림픽,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실제 디플로이먼트는 한국이 꽤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네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인베디드 비전, 인더스트리얼 IoT, 그다음에 5G 이거를 자링스가 새로운 하나의 앞으로 나아갈 큰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는 그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가기 위해서 자이링스가 과연 뭐 어떤 부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가.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HBM이라는 게 지금 그 메모리 모듈을 SSIT로 해서 가운데다 다이를 FPGA 다이를 올리고 그 옆에다가 메모리를 다이를 따로 올려가지고 SSIT를 만드는 걸 저희들이 HBM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비전에는 당연히 우리 징크하고 MPSoC, 그 다음에 H.264라든가 이런 세이프티 이런 영역에서 저희들이 그 충분한 제품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IoT도 마찬가지예요. 징크하고 MPSoC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이쪽에는 많이 서포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5G 와이어리스 마찬가지로 그 징크나 MPSoC 이런 부분에 지금 사실은 뭐 저희하고 그 일하고 있는 그 주요 커스터머들을 보면은 징크 같은 걸로 이렇게 플랫폼을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젠 저 정도 갖고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MPSoC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해가는 그런 그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SDX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자체를 저희들이 그 공급함으로 인해서 이 메가 트렌드를 자이언스가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쪽을 충분히 가능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왜 스케일러블하고 그다음에 뭐 버추얼라이즈, 그다음에 셀프 러닝, 뭐 딥러닝도 이런 데 포함되겠지만, 그래서 이쪽에서 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트렌드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서 자이링스가 가야 할 그런 영역들이 한 몇 가지 영역이 이게 안에 들어가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인텔이 알테라를 인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거, 스피드. 뭐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얼마나 빨리 그 내가 원하는 그런 걸 찾아오겠느냐 하는 그런 엑셀러레이팅하고 스토리지, 그다음에 서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킹, 그다음에 컴퓨팅. 이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는 그 안에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자이링스가 어느 쪽에서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5년 후에 한 3빌리언의 어떤 세일즈 어베이러블 마켓,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런 마켓을 한 3빌리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스토리지, 그 다음에 네트워킹,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리컴퓨터블 컴퓨팅하는 이런 쪽에, 그래서 스토리지 쪽에는 뭐 여러 가지 스토리지 쪽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 프레시 메모리 인터페이스라든가 SSD 컨트롤이라든가. 그래서 여기도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서도 큰 분야가 스토리지 쪽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쪽에는 이제 가상화하는 그런 쪽에 큰 영역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인터커넥트 한다거나 그거를 또 스위칭 해주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 쪽에 네트워킹이 하나 큰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되는 AI나 이런 부분에서 막 얘기가 많이 될 수 있죠. 이런 빅데이터나 그 다음에 머신러닝 이런 부분을 클라우드 컴퓨팅도 사실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쪽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한 3빌리언 정도의 셈을 판단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자이링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0% 정도 자이링스가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하이 퍼포먼스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라는 거,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하이 퍼포먼스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건 아까 SSIT가 한쪽에는 이제 디지털, 또 한쪽에는 이제 애널로그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이 스피드 그 애널로그 믹스드 같은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저희들이 이제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FPGA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픈CL,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오픈CL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라이트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악셀러레이터, 하이 이피션시 악셀러레이터를 할 수 있다는, 특히나 그 단위 와트당 이피션시를 보면은 FPGA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GPU보다도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그 자이릭스 FPGA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드웨어 액셀러레이션의 어드밴티지 이렇게 보면 스토리지에서는 이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서치하는데 굉장히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세싱은 트랜스코딩 이제 빨리 찾아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부분 이런 쪽에서, 그다음에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서로 그 간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단위 와트당 와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순수한 퍼포먼스만 가지고 하면은 GPU나 이런 부분이 훨씬 그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열을 생각한다 그러면 단위 와트당 저희들이 한 10에서 한 10배에서 35배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히나 리컨피그러블 한다고 하는 이 특성 자체가 다른 거는 그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액셀러레이션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많이 갖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텔도 뭐 알테라를 인수하고 그런 부분이 됐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멀티 시스템 컨피그레이션으로 저희들이 좀 생각을 바꿔본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FPGA 카드하고 그 다음에 CPU 플러스 FPGA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좀 플렉시블하게 저희들이 액셀레이팅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스탠드얼론, 그러니까 FPGA만을 가진 카드든가, 아니면 CPU 같이 이제 코어 프로세서처럼 이렇게 같이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FPGA 여러 개 해가지고 멀티 베이스드 서브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좀 어플리케이션별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싱글 FPGA 쓰는 거를 보다 CPU의 한 10배 정도의 세이빙, 10개 CPU 정도는 세이빙하는 그런 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건 검증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이링스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이링스가 유리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텔 솔루션을 이 부분에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 X86에 대한 인텔에 다 그냥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 FPGA를 만약에 따로 쓰게 된다면 ARM을 쓰든 파워 PC를 쓰든 X86을 쓰든 이런 여러 가지 아키텍처가 오픈 아키텍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예를 들어서 좀 뭐랄까 독점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다고 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바라보는 영역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는 인텔에서 전체 완칩 솔루션을 토탈 패키지 솔루션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렇게 모노폴리가 한 곳으로 만약에 한 곳에 다 의존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이링스가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개의 아키텍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픈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유저가 베리에이션을 더 많이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자이링스에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코시스템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실리콘, 그 다음에 보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에코 파트너들이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 파트너들하고 자이링스가 여러 칩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저한테 조금 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물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또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큰 회사, 리소스가 있는 회사들은 우리 어느 하나에 다 올인해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시각이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자이링스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 이렇게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예를 들어서 AMD라든가 ARM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웨이는 여기 화웨이가 나온 이유는 하이실리콘이라고 화웨이가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이실리콘이나 IBM, 그다음에 퀄컴, 그다음에 멜라녹스 이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코업을 해나갈 수 있는 거라면
유저 입장에서는 뭐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느 하나에다 이렇게 모노폴리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링스는 이게 더 자링스에서 봤을 때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링스가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큰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 디자인 에버리지 밸류가 지금 1이라고 본다 그러면 2016년에 한 3.5배 정도의 그런 디자인 밸류가 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이게 뭐 충분히 3.5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자이링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에 인핸스 테크놀로지 악셀레이션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제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16나노 울트라 스케일 프로그래머블 로직하고 HBM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모리 모듈이에요. 메모리 모듈을 이렇게 통째로 집어넣는 걸로 해서 이거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데가 뭐 유선, 와이어드, 뭐 100기가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 쪽에 이쪽에서는 이거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희들이 제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SSID 테크놀로지는 저희들이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들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헤테로지니어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제 아까 로직하고 메모리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 차별 5개를 차별할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본다 그러면 어떤 플렉시블한 컨피그레이션, 베스트 컴퓨팅 달러 대비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제 리컨피그러블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와트당 퍼포먼스,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와트당 퍼포먼스가 굉장히 유리하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엑셀레이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CPU를 함께 쓸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땐 또 다른 쪽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솔루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큰 모멘텀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년에 데이터 센터 디자인 밸류가 한 3.5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프로덕션 디플로이먼트는 뭐 저희들이 한 10개 이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는 뭐 프로세스로 본다 그러면 이제 X86하고 ARM하고 파워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을 3개 정도는 저희들이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리딩 할 수 있는 CCIX는 한 7, 그다음에 퍼포먼스당 와트는 한 35배, 최대 35배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CPU나 GPU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FPGA의 장점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이링스가 이 부분을 서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네요. 어떠세요? 자이링스가 가는 전반적인 너무 빨랐나요?